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80? 180? 7페이지. 네, 개공 의무, 업무상 의무 파트. 오늘 또 이걸 다 해야지 뭐 진도 끝날 거고. 의무 파트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예, 뭐 잊어먹었던 것 재생. 뭐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있어요? 10문제씩 나간 거. 예, 좋아. 뭐 눈만 깜빡깜빡 진짜. 아,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 돼요. 187페이지. 기본 윤리. 개공 등의 의무사항 파트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나온 것이 기본 윤리 파트가 나와요. 기본 윤리. 자, 기본 윤리에서 규정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 품위유지, 또 신의 성실, 그 다음에 공정중개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정중개 의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 의무. 자, 성관주의 의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기본 윤리 파트는 크게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뭐 내용 가지고 시험 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품위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는 누가 준수해야 돼요? 자, 개공하고 누구? 소공. 중개보조원은 준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 품위유지를 어떻게 하라, 신의 성실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거 시험 나오지는 않아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공하고 누가 준수할 의무다? 소공. 그래서 이제 188페이지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품위유지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양갈 1번. 개공하고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지문 떴죠? 거기 개공하고 소공만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고 적어? 중개보조원 X란 말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뭔스? X. 그렇죠? 품위유지는 개공하고 소공만 준수해다. 보조원 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신의 성실 의무 나와 있죠? 예, 신의 성실 원칙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거세요. 자, 신의 성실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은 모든 의무의 근본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확인 설명, 비밀 준수,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걸 쭉 배워 가겠죠? 모든 의무 기초고 가장 근본되는 것이 신의 성실 의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기타 구체적 의무인 비밀 준수,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작성, 발행 기본 원칙, 기본 원칙 동그라미. 기본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성실 의무는 모든 의무의 기초고 근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배울 의무들의 기본 원칙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단어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공정중개 의무. 공정중개라는 건 뭡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라. 일단 매도 의뢰가 들어와도 매수 의뢰인 이익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걸 무슨 중개? 공정중개. 그 다음에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 그러면 성관주의란 말은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뭘 다하라? 주의 의무를 다하라. 주의 의무를 다해서 하는 것이 무슨 주의? 성관주의입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럼 우리가 물건 조사할 때 하자 있냐 없냐를 주의를 가지고 조사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이거 이제 성관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성관주의는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와.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몇 개냐?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럼 이제 성관주의는 우리가 배울 의무는 의무인데
중개사법상 의무요, 판례상 의무요? 판례상 의무입니다. 네, 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무다? 판례.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가 학설에서 인정한 의무지 중개사법 의무가 아니란 거. 이거 알아두고. 또 하나. 자, 성관주의 위반을 했을 때는 제재가 따라붙죠? 제재 있어요? 뭐 업무 정지랄지 등록 취소 이런 거 있어 없어? 성관주의 위반을 했다 개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사법이 아니 원리는 간단해.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야지 뭐 업무 정지랄지 등록 취소 징역 벌금이 떨어지겠죠. 이건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처분도 되지 않고 행정 형벌도 되지 않습니다. 징역 벌금도 안 된다고. 대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민사 책임은 지는 겁니다. 민사 책임은 지는데 뭐 형사 책임이랄지 등록 취소 이런 건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개사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법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 들어갑니다. 아닌 게 성관주의 의무 들어가? 네,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가를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여서 성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통의 주의를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 이걸 바로 이제 성관주의. 쉽게 말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간단하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이 중요해요. 성관주의 위반의 효과 나와 있어요? 예, 두 번째 이거다. 어디가 인정한 의무다? 판례. 판례가 해석상 인정한 의무 거기 몇 줄 보시고. 이쪽 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제줄. 자,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된다. 민사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져야 되고, 근데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랄지 이런 제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관주의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란 거 이것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 비밀 준수도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비밀 준수라는 것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준수 의무자. 누가 준수를 해야 됩니까? 개공 등입니다. 등. 등 속에는 소공 들어갑니까? 보조원 들어갑니까? 네, 누구나 준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준수 시기. 언제까지 준수를 해줘야 됩니까? 자, 중개업 할 때만 준수해야 돼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돼요? 떠난 후에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안 죽으면 계속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영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영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을 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이 비밀 누설도 괜찮은 규정. 그 대표적인 예가 무슨 설명? 확인 설명 의무.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인 쪽에서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왜? 물건값 떨어지니까. 그래도 하자 사실을 설명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 법에서 괜찮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률 규정에서 괜찮다고 규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소송법에 보면은 개공이 의뢰인에 대해서 재판관 앞에 증언을 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인으로 가가지고 증언하는 경우. 이건 우리 법이에요 소송법이에요? 이제 이런 건 괜찮다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인이 비밀을 누설해도 좋다. 본인은 뭐가 있을 때? 승낙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승낙, 누설해도 좋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누설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재. 이 제재가 대단히 중요하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비밀 누설에서는 징역벌금 벌칙이 무겁죠. 보통 뭐 저런 거 위반하면 뭐 업무정지랄지 뭐 이런 거 떨어지겠지만, 이건 징역 벌금 떨어져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리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 들어보셨어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형사상 죄 분류할 때 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이런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그때 반의사 불벌죄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형법에서는 많죠. 뭐 폭행죄 같은 건 다 긴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오로지 비밀 누설을 했을 때. 그래서 예. 자,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비밀 준수 큰 내용 없어요.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죠. 191페이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양갈 1번 비밀은 내용이 나왔어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이제 과거부터 흘러온 얘기는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안 돼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비밀이고. 의무자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 등이 핵심. 품위 유지는 보조금 받죠? 여기는 개공 등. 자, 준수 기간 첫째 줄.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간뿐 아니라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줄이면 언제까지? 영구히. 그래서 영구히. 자, 양갈 4번 예 첫째 줄.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제목만 밑줄. 세 번째 후단 확인 설명. 자, 양갈 2번 다른 법률의 규정 첫째 줄. 증언. 소송상 증언 나와 있어요? 원리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본인은 뭐다? 승낙. 이런 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제재 첫째 줄 후단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리고 네 번째 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란 것은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무슨 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윤리 파트에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3절 제목이 뭐예요? 금쟁이. 자, 우리 과목에서 금쟁이는 중요 파트 중에 하나죠. 결격사유, 뭐 금쟁이 이런 것은 중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금쟁이란 말은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의무요, 부자기 의무. 그렇죠? 부자기 의무지 하지 말라는 의무니까. 그럼 자기 의무란 것은 해라. 부자기 의무란 것은 하지 말라.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한번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 어디서 했어? 몰라? 죽여.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죽인다. 어디서 했냐면 거기 187페이지. 이 앞달에는 했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 거기 187페이지 보여. 총설 파트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란 것은 뭘 해야 할 의무, 부자기 의무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이해됐어요? 뭐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건 자기, 그죠? 금지행위는 전부 다 부자기. 그래서 이제 의무를 분류할 때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이렇게도 분류가 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금지행위는 자기 의무요, 부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그럼 이제 금지행위 적용 대상자 들어갑니다. 그럼 금지행위는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개공 등. 이 등 속에는 보조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이걸 깔고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2번 적용 대상자 나와 있어요. 자, 양갈 1번 첫째 줄 개공 등. 자, 가서 개공 등. 보조원에도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돼.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갈 2번 무등록업자나 일반인. 무등록업자나 일반인. 무등록업자나 일반인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두 문자로 줄이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두 번째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는 거 하라 하지 말라. 세 번째 중개 보수 실비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거짓된 언행 그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라 하지 말라. 다섯 번째 관련 있는 증서 중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 그래? 매무보고 관직상투. 자, 이렇게 공부를 했죠. 매무보고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이제 결론부터 먼저 했는데 뭐 어차피 해 나갈 거고. 여기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천. 그래서 내가 매무보고 관직상투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외우라고. 그래서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매무 보고 관직상투. 그래서 아직도 못 외우신 분은 계단 내려갈 때는 1년짜리니까 매무 보고 계단 올라올 때는 힘드니까 관직상투 3년하고 있죠. 됐어요? 예, 그렇게 하면 돼.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매무 보고 관직상투 이렇게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이 매가 뭐예요? 매가? 자, 법정 중개 대상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또, 그 마크 토지 정착물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비. 그러면 매매란 것은 또 뭡니까?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죠? 업이란 것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계속성을 말합니다. 계속성, 영리성. 그죠? 그럼 개공하는 것은 중개하라는 소리지, 이 법정 중개들은 계속 중개한 건 관계없죠? 근데 계속 사들이거나 이거 되팔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매매업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임목도 매매업 하면 걸리고, 건축물도 매매업 하면 걸리고, 토지도 매매업 하면 걸리고, 광업재단도 매매업 하면 걸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법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매를 업. 그러면 임대업을 하면 금지행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왜? 법에서 무슨 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매매업. 그래서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개공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법인 개공은 임대업을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겸업 위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금지행위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겸업 위반 때문에. 근데 개인 개공들은 겸업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임대업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법인이 못한 이유는 겸업 때문에 못한 거고, 개인 개공들은 겸업 제한이 자유롭기 때문에 임대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금지행위에 되는 것은 무슨 업? 매매를 업. 이것만 금지.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개공이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돼요? 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게 되냐고.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자, 이 뭐뭐를 한 번 사들이면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계속 사들이면 금지 행위가 됩니까? 금지 행위가 되는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러면 이건 금지 행위가 보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개공 찾아가서 중개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개공이 알았다. 그래 놓고 마음에 드니까 사들였어.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러면 이것은 딱 한 번 사들였는데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 행위도 아니다. 그렇죠. 자, 위에는 한 번 사들이면 금지 행위가 아니고 계속 있을 때 1년하고 1천이죠. 밑에는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 행위예요. 직접 거래 들어갑니다. 그럼 직접 거래는 저거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년. 그럼 차이가 뭐예요? 자, 여기는 의가 있죠. 의가 뭐예요? 의뢰인. 자,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온 것을 사들인 거고, 여기는 의란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중개업소 찾아와서 물건을 의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다른 업소를 통해서 산다 할지, 아니면 뭐 신문에 나온 거 연락을 산다 할지,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 하면 걸리고. 근데 의뢰인 물건을 사면 몇 번만 해도 걸려? 이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야. 3년하고 2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번 사도 직접 거래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결국 지금 1번, 지금 우리는 1번 하고 있잖아요. 1번은 의뢰인하고 한 거예요?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한 거예요? 아닌 자고 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쉽죠? 좋아. 그러면 1번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크. 자, 그
자, 양갈 1번 규정 취지. 양갈 1번 규정 취지 있어요? 두 줄 밑줄어서 개공 등은 3조 규정엔 중개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법 규정이다 이 말이야. 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법정 중개 대상물 두 줄 밑줄어서요. 3조 규정엔 중개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책, 임목, 광업에서 공장제도를 말한다. 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했을 때 금지 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는 자동차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 법상 금지 행위 문제는 아니야. 그것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밑줄 보세요. 자 업 개념이 나옵니다. 업이라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 매매 행위가 그 태양이랄지 규모, 횟수, 보유 기간 등에 비춰 사회 또는 사업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도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우리가 앞에서도 업 개념 배웠죠. 업이란 것은 한 번이다, 계속이다. 계속. 이제 이랬을 때 걸려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물건 한 번 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네 줄 밑줄 따라서 개공 등이 자신의 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 행위 중개부는 상가 매매 저촉되지 않는다. 왜 이건 저촉되지 않아? 그 이유? 업이? 아니까. 여러분들 거주하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사들이지는 않잖아요. 아이, 내 살기 위해서 계속 사들이지 않잖아요. 집 하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계속성이 없으니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부연 설명이야. 이 동그라미 3번이 2번의 부연 설명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개된 임대업령이 임대업. 아까 음업만 금지행위를 했어요? 매매업. 그래서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또 분양 대행업 이것도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란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4번 무슨 거래? 직접 거래하고 관계. 아까 직접 거래하고 비교해 줬죠? 이겁니다. 자, 다 밑줄 그어야 돼요. 개공 등이 중개되는 매매를 반복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33조 2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그 매매계약 상대방 의뢰인이 아니어야 된다. 자, 1번에 걸리려면 의뢰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뢰인이 아닌 자고? 아닌 자. 이것은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 경우는?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 경우에는 오른쪽 첫째 줄 무슨 거래?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자,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해야지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가 되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걸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등록업자와 협조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로 1번 세 줄 읽으면서 몇 줄. 어차피 이제 무등록업자하고 협조라는 것을 줄여놓은 거고 법 조문은 양가로 1번 세 줄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공 등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자, 그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등록업자잖아요. 그죠?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의 법 조문이고 이걸 줄여놓은 것이 무등록업자와의 뭐다? 협조다. 협조행위다. 그럼 여기서 협조행위는 알면서 협조해야만이 걸립니까? 모르면서? 알면서. 여기서 이제 무등록업자와 협조해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무.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건축물을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근데 현직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 B 개공은 누구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로부터 소개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B 개공이 금지행위냐 이 문제죠. 자,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했잖아요. 그럼 이게 금지행위가 돼? 개공이? 그랬죠. 이 사람이 무등록하는 것을 알면서 의뢰받으면 금지행위.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알고 의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금지행위 아니야.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금지행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알면서가 핵심. 뭐가 핵심? 알면서. 하나 더. 그러면 협조를 해갖고 거래까지 끝내줘야만이 금지행위입니까? 거래가 끝나지 않아도 금지행위입니까? 거래가 끝나든 안 끝나도 관계없어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무슨 행위? 금지. 계약하고 안 하고 별개 문제야.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놀아, 놀지 말라. 놀지 말라. 됐어요?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아주 좋았어요. 참아야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무등록에 협조하면 걸려. 그러면 자, 이 사람 벌칙은 이 개공은 지금 몇 년하고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하고 1천.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이고 이 무등록업자 자체는 3년하고 그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 왜? 이건 금지행위고 무등록업자는 원래 제재가 3년하고 2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무등록업자는 3년하고 2천이고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 이건 금지행위 위반으로 걸려들어가고. 이건 원래 3년하고 2천. 이해되셨어요? 예,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한 개공 잘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됐어요? 예.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자, 되게 쉽죠? 그러면 몇 줄? 양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 세 줄만 이쪽으로 써요. 그러나 이 규정은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되나 무등록업자가 적극적 기망으로 모르고 동그라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고 했을 때만 금지 행위. 모르고 하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됐어요? 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법정 중개 보수 실비 초과. 자, 이걸 줄여놓은 거고, 전문은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법조문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개공 등은 사례 중에 어떤 명목으로 사망 규정에 의한 보수 실비 초과에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줄여놓은 거 이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보수를 초과해도 금지행위로 걸리고, 뭘 초과해도? 실비를 초과해도 걸려. 그럼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실비가 70만 원 들어갔는데 8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물론 보수하고 실비는 별도로 170만 원 받은 건 관계없어. 근데 하여튼 초과해서 받지 말라. 보수가 초과되건 실비가 초과되든 초과해서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례 중에 어떤 명으로 금품을 받아도 돼, 안 돼? 자, 보수 외에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아서 걸려, 안 걸려? 걸려. 걸동품 하나. 걸려. 자, 금 열량으로 된 행운의 열쇠. 열쇠도 금으로 됐으니까 걸려. 됐어요?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수표를 더 받았는데 부도 처리돼서 수표가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럼 그대로 돌려줬어. 더 받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돌려줬어, 며칠 뒤에. 그것도 걸려? 네, 걸립니다. 조금 걸려. 그죠?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합의해서 더 받았어. 의뢰인하고 합의해서 더 받았어. 걸려요? 합의했는데? 의뢰인 준다고 사정해서 가져왔는데? 네. 그것도 걸려. 다 걸려. 그러면 이때 다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초과분만 무효. 초과분만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큰 내용은 없어요. 스스로 보수 실비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겸업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것은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많이 받아도 안 걸려. 그러면 권리금은 보수 규정을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것도 많이 받아도 안 걸려.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10% 받아도 안 걸린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19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금품. 법률에서 금품으로 규정했으므로 중개인의 대가로 보수와 실비에 고가 미술품, 차량, 미술품이나 차량 받는 것도 포함.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 명목으로 소정 한도를 초과하여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도 금지행위다. 판례 지문이니까, 판례 조문이니까, 판례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후단. 예를 들어 찾았어요?
법인 개공이 주택관리대행 분양대행 겸업이죠 겸업. 이건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건 초과보수에 안 걸려. 그 뒤에 권리금 나옵니다. 권리금 동그라미. 자, 권리금도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기억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첫째 시간에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초과보수 요력 동그라미 2번만 적으세요. 판례는 개공 후 법정보수규정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율을 초과에 약정한 부분은 무효.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그 다음에 규정된 보수를 초과에 수령한 것은 불법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러니까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고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해되셨죠? 예, 끝.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끝났고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양가로 1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이 법 조문이에요. 그 조문 읽으면서 밑줄 그으세요. 중요사항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개공 등은 당해 뭐라 했어요? 중개 대상물. 자, 당해 중개 대상물은 뭐에 대해서? 맞아.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언행.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그르치게 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됐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가. 당해 중개 대상물이 뭐야?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그럼 토지를 의뢰를 했다라면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뜻은 뭐예요? 자, 물건을 중개하는데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소재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면적은, 권리관계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냐, 중요하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확인 설명사항과 대체적으로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 사항이랄지,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권리관계랄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랄지, 이거 다 중요사항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였다. 가격은 중요사항으로 봐, 안 봐? 봅니다. 이것은 판례에서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봐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것을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란 말은 뭘 의미해요? 속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속이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 거짓말했다. 자, 면적이 부족한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랬지. 또 우리가 면적 설명할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서류를 보여주면서. 근거 자료 보여주면서 하라 그랬죠. 그러면 토지 대장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 대장을 속여서 보여주면 속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이게 이제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거고, 부작이라는 것은 하자를 개공이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안 가르쳤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속이든 부자기 방법으로 속이든 다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리고 부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려요. 그러면 한마디로 속여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매수인 물건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쟁이야? 아니죠. 그래서 손해 발생 유무를 불문한다.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금쟁이. 이해됐어요? 자,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속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자, 그렇죠. 그러면 몇 줄?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맺어보세요. 자,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한 행위란 개공 등의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이러한 자기행위 동그라미 결과 의뢰인과 진실과 다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 판례 좀 이쪽보세요. 동그라미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사항에는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 자, 이거 뭐 소재질할지 면적 이런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중개되는 가격 등 동그라미. 가격 등. 이것도 중요사항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격 등 이런 걸 속여도 중요사항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동그라미 1번 네 줄만 밑줄보세요. 자, 기타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한 행위란 서류 소송 계류 중인 사실, 중요한 결함,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렸어. 이것을 자기라래요, 부작이라래? 부작이.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자, TP 넘기세요. 자, 양가로 4번 첫째 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거짓된 언행으로 금지행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요?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되게 쉽죠? 얘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지행위 몇 가지를 공부했어요? 네 가지. 자, 매무보고. 무슨 보고? 매무보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1차.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 나간 거 좀 풀어보셨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래서 네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 좀 풀고. 자, 이론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문제도 풀고, 이론도 하고. 그래야지. 오늘 문제 나간 거, 기출문제는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 문제 나간 거. 오늘 문제 나간 거 있죠?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우리 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거 기억나요? 자,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법적 성격. 자, 이걸 이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 기본법. 기본법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일반법. 중개업에 관해서 일반법. 기억납니까? 예.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두루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근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무슨 법이 들어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특별법은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상에만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민법은 두루 일반인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이라 그랬어요? 공법이라 그랬어요? 중간법.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혼합법. 그러면 무엇을 중간이란 거야? 그래,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공법은 부동산 공법도 있고 형법 같은 거 있고, 사법은 가장 대표적인 건 민법이죠. 민법. 그럼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이것도 아닌 중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잘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개계약. 중개계약이죠? 그럼 이 중개계약은 공법적 요소입니까? 사법적 요소입니까? 사법적 요소죠. 의뢰인과 개공, 개인과 개인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법적 요소. 그럼 손해배상하는 것도 공법적 요소라고 봐야 돼? 사법적 요소? 사법적. 개인과 개인.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개공은 중개계약 맺을 때 미리 보수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초과 보수 약정을 해서 수령을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재 규정, 제재, 뭐 징역 벌금이랄지 등록 취소랄지 이런 제재 규정들이 있죠?
이건 공법적 요소라고 봐야 돼, 사법적? 공법적 요소예요. 강행성이 강합니다. 이건 공법적 요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사법적하고 공법적 요소, 이것이 혼합된 중간법, 혼합법.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분류할 때 우리 법은 어디에 들어가? 국내법.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 전체적으로 보면 실체법이야. 근데 절차적 규정도 있어, 없어? 있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하고 사법적 성격이 혼재된 혼합법. 맞습니까? 네. 맞고. 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위반. 맞죠? 뭐하고 비교하면?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까? 네. 3번. 중개사법은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다. 맞아요? 네. 맞고. 혼합법으로서 개공 후 의뢰인에 대한 위법 행위로 받는 제재. 제재 동그라미. 제재는 공법적 요소예요. 손해배상은 사법. 근데 이제 왜 이게 틀렸어요? 둘 다? 둘 다 사법이라는 게 틀려요. 제재는 공법, 손해배상은 사법. 5번은 국내법적 성격을 갖는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이제 그 정보망 이 앞주에 배웠던 건데,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자,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를 정하여 국장 승인. 맞아요? 네. 자, 이 시점하고 기간 잘 알아두시라 했죠?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국장 승인? 3개월. 운영규정은 승인. 맞습니다. 시점하고 기간 같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개공 정보처 각 2인 확보해야 돼? 뭐가 틀렸어? 개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야 되고, 정보처리 기사 각 2인이요 1명? 1인. 그러니까 한 명 확보한 것은 개공이 아니에요. 개공은 500명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개공은 회원들은 500명. 기억나?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5 이상.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1명, 정보처리기사 1명. 개공도 공인중개사로 바꿔야 돼. 이제 3번 보세요. 서류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경우에 한다.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서류? 확인 서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 서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돼? 개공으로부터. 그렇지. 자, 이게 자주 틀려. 정보를 올려받을 때도 개공으로부터, 내려보낼 때도 개공에게. 자, 5번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중개관한 정보를 교환한 죄다. 이 지문 맞아? 누구 상호 간에? 개공 상호간, 개공 상호간.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4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 4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운 지가 한 달이 넘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기억나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딱 뭐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실전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등록관청인데, 여기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장을 등록관청, 여기서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가? 토지하고 건축물. 면적 제한 있어요? 지역 제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은 면적이든 지역 관계없이 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목 신고한다 안 한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만. 그럼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요. 권리도 들어가죠. 이 권리가 뭐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관리처분 계획 뭐다? 인가. 분양권은 오로지 무슨 분양권? 주택분양. 주택분양권만 신고 들어가.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분양권은 오로지 무슨 분양권만?
주택 분양권은. 그러면 상가나 토지 분양권은 신고한다는 거야, 안 한다? 상가 이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택 분양권만 기억나요? 그래서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이야. 주택 분양권. 됐어요? 자, 그러면 거래는 기억나요? 매매만 합니까? 매매 교환까지 합니까? 아니면 증여까지 다? 매매만? 이 대답 안 해. 얘 늦게 왔나? 매매만? 온리 매매만? 온리? 온리? 지구가 멸망해도? 오, 좋아. 아주 좋았어요. 오로지 매매만, 그리고 계약만. 자, 오로지 매매만, 계약만. 그럼 판결이나 경매는 신고한다, 안 한다? 증여,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 계약만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시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신고 들어가면은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 언제까지 줍니까? 즉시. 여기는 지첩시가 안 나와. 즉시가 나오지. 그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검인, 어제. 그럼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토지, 상가, 건물의 교환 계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매매만. 자, 아닌 것은 X를 치고 긴 것은 O라고 적었어요. 그래야 이따 개수 씻기 편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허가를 받아. 야, 이 지문 아주 중요한데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5입니다. 5. 아닌 걸 고르라 했는데 일단 아닌 건 X, 긴 건 5.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 개수 씌면 되니까. 상가 분양권은? 안 돼. 아까 주택 분양권 한다 그랬죠? X.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전부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를 선정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됩니다. 5. 건축물은 맞는데 임대가 틀렸죠? 임대차 X.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대한 매매계약 분양권. 이거 주택 분양권 X5. 5. 그렇지. 토지 분양권은 X. 자, 토지 건축은 지분 동그라미 지분 매매계약 대 토지 건물 지분도 매매니까 되는 거예요. 지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되는 거예요. 5.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는 왜? 계약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건축 증여는 왜? 매매가?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맞는데 증여 때문에 들고. 임목은 안 돼. 왜?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닌 걸 골라 했어요. 긴 거. 아닌 거 골라. 몇 개? 시어봐 또 잘못 시어고 틀려버려. 7개. 아니 그래서 표시할 때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 그 표시 잘못했다가 나중에 개수 잘못 금방 개수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막 그래. 그렇게 주의.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5번. 5번 뭐가 나왔냐? 다음은 고용인과 개공의 책임관계. 우리가 이 앞주에 고용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책임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손해배상. 행정책임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거. 형사책임은 약물규정. 기억나요? 예, 그겁니다. 자, 업무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과실은 경과실이든 중과실은 다 포함됩니다.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경과실이든 중과 관계없고.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입법 행위는 개공 행위로 간주되므로 개공은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을 부담하죠. 그러면 이때 민사 책임은 과실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무과실? 형사는? 그거 기억나? 이 앞주에 했는데 형사는 과실. 왜? 감독 잘하면 벌금형을 면한다. 이게 과실 책임. 기억나죠? 감독상 무과실 과실. 민사 책임은 무과실. 형사 책임은 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위법행위로 개공 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문 맞아? 네. 왜 그래?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네가 잘못했는데 왜 취소돼? 그러지 말고 왜 직원 때문에 개공이 자격증 취소가 안 돼? 그 이유를 알아 그랬죠? 그냥 이 자격 취소 그러면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돼? 자격 취소 사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 취소 사유가 뭐예요? 이 법 위반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가 자격 취소잖아요. 어느 법 위반해서? 이 법. 됐어요? 그러면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소공이나 보조원들 있죠. 여기가 징역 잘못해갖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초과 보수 받으면 1년하고 1천. 그럼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양불 규정이잖아요. 감독 잘하면 벌금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아까 이야기했죠. 민사는 무과실이지만 이게 과실 책임.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내린다. 기억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직원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이면 결격이죠. 그러면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이건데 그러면 직원이 징역 받더라도 여기는 징역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돼 안 돼? 왜? 자격 취소를 뭘 받아야 돼? 징역. 받아봤자 벌금이니까. 직원 때문에 자격 취소 안 된 이유는 받아봤자 뭐니까? 벌금이니까. 징역이 떨어져야지 자격 취소거든요. 오 좋았어요. 거의 끝났는데. 아 좋았어. 좀 빨리 쳤어. 4번 지금 보세요.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 돼?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은 결격이 아니야. 본인이 직접 받으면 결격이죠. 근데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받으면 결격이 아니야. 그래서 등록 취소가 안 됩니다. 이게 틀렸고 이 정답이고. 자, 고용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 동원이야. 객관적 중개물 밀정 관련된 행위는 개공행위로 간주된다. 객관적으로. 이해됐어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 관직상투 공부하고 또 문제 또 몇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해됐어요? 휴식 같습니다.